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과 김광현이 세 번째 동반 등판을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24와 3분의 2이닝 무실점과 24와 3분의 2이닝 무피 홈런이 진행 중이었던 김광현은 지난 경기에서의 87개를 넘어서는 103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5와 3분의 1이닝 2피 홈런 4실점을 통해 시즌 평균 자책점이 0.63에서 1.59로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인 FIP가 3.40에서 3.99로 오르게 됐습니다. 인플레이 피안타율인 BABIP는 1할 9푼 3리에서 2할 1리로 오르게 됐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성적은 어느 정도 조정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츠버그 미치 켈러에게 6이닝 노히트를 당했던 세인트루이스는 7회 3안타 5사사구 5득점을 통해 5대4의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로써 세인트루이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게 패한 신시내티를 한 경기 차로 제치고 중부 2위와 6번 시드를 지켰습니다. 이에 세인트루이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69%에서 76%로 오르게 됐습니다. 류현진은 필라델피아전이자 통산 첫 시티즌스 뱅크파크 등판에서 6이닝 8K 2실점으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5회에만 안타 5개를 몰아맞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류현진은 이로써 평균 자책점 3.00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피홈런 없이 볼넷 하나와 삼진 8개를 기록함으로써 FIP는 3.25에서 3.03으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9푼 7리에서 3할 1푼 1리로 더 오르게 됐습니다. 류현진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018년 2할 8푼 1리와 지난해 2할 7푼 8리였는데요. 올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데는 인플레이 타구를 아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토론토 수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류현진의 FIP는 3.03으로 오히려 지난해 3.10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올해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이 올라간 건 인플레이 피안타율의 증가 때문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올 시즌 토론토 선발 투수가 해낸 9번의 퀄리티 스타트 중에서 6번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류현진의 퀄리티 스타트 성공률이 55%인 반면 오프너가 아닌 나머지 토론토 선발 투수들의 성공률은 8%에 불과합니다. MLB.com의 비트라이터인 키건 매티스는 오늘 기사의 제목을 블루제이스가 류현진이 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붙였는데요. 블루제이스는 에이스가 필요했고 류현진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말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찰리 몬토요 감독 또한 그는 우리의 에이스가 맞다. 류현진은 우리에게 승리할 기회를 마련해줬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정말 토론토에게 승리할 기회를 준 게 맞을까요? 오늘 경기 전까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6이닝 2실점을 한 경기의 팀 성적은 41승 22패로 승률이 무려 6할 5푼 1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팀의 65%의 승리 확률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문제는 오늘 1득점에 그친 토론토가 오늘 경기에 앞서 몬토요 감독이 소집한 클럽하우스 미팅에도 패하면서 6연패를 당한 반면 시애틀이 샌디에고를 잡고 4연패에서 탈출했다는 건데요. 이로써 토론토와 시애틀의 경기차는 3경기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8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91.8%, 시애틀은 3.8%인데요. 만약 내일도 토론토가 지고 시애틀이 이길 경우 시애틀은 남은 7경기가 휴스턴 3경기와 오클랜드 4경기, 토론토는 양키스 4경기와 볼티모어 3경기가 됩니다. 문제는 오늘 승리한 양키스가 10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양키스 4경기를 모두 패해버리면 포스트 시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류현진이 어떤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느냐 역시 양키스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류현진은 4일을 쉬고 금요일 양키스전에 나섰다가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할 경우 다시 4일을 쉬고 30일에 열리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등판하게 됩니다. 류현진은 오늘처럼 6이닝 2실점을 할 경우 3.00으로 끝내게 되고 이보다 아웃 카운트가 더 많거나 실점이 적어야 2점대로 마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마지막으로 규정이닝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투수는 2011년 리키 로메로인데요. 2000년 이후로는 할러데이가 3번, 로메로가 1번밖에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토의 에이스로서 2점대 평균 자책점을 해낼 경우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토가 만약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승리하게 되면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양키스 아니면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류현진으로서는 이번 양키스 상대 부진을 반드시 털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는 8번 시드 아니면 탈락인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리그 1위가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아메리칸 리그 1번 시드는 시카고 화이삭스 아니면 템파베이입니다. 루카스 지올리토라는 굳건한 1선발이 있고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하는 화이삭스보다는 템파베이가 덜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론토는 올해 템파베이와 10경기에서 4승 6패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류현진 선수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대로 갔다. 변화를 줄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커터와 커브가 효과적이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8개 삼진은 커브 4개와 커터 3개, 그리고 체인지업 하나였습니다. 특히 1회 1사 1루와 5회 2실점 후 1-3 안루에서 세구라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낸 몸쪽 커브는 우타자의 발등 쪽으로 깊게 떨어진 정말 완벽한 백풋 커브였습니다. 유일한 체인지업 삼진이 좌타자 하퍼에게서 뽑아낸 것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좌안이 던지는 체인지업이 좌타자에게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안이 던지는 체인지업은 원래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던지기 위한 공입니다. 이에 우타자 바깥쪽 낮은 코스가 좌안이 던지는 체인지업의 주 코스가 됩니다. 그런데 좌타자를 상대로 그 코스로 체인지업을 던질 경우 잘 들어가면 좋지만 잘못 들어가게 되면 타자를 맞히거나 또는 몸쪽으로 어정쩡하게 붙어 장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좌안들은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을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던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류현진은 목적한 대로 하퍼에게 체인지업을 몸쪽으로 떨어뜨렸고 이에 하퍼는 완벽하게 당하게 됩니다. 사실 5회에 5개의 안타를 내주게 된 과정도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앤드류 넵의 73마일짜리 타구는 전진 수비가 아니었다면 유격수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공이었고 맥커친이 바깥쪽 체인지업을 받아친 안타와 하퍼가 원바운드에 가까웠던 커브를 받아친 안타 역시 류현진이 못 던진 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현진 스쿨이었는데요. 경기 전에 앞서 류현진은 피트워커 투수코치, 포수 데니 젠슨과 함께 불펜에서 경기 준비를 하면서 몸쪽 이나이 코스로 공을 던질 때 류현진이 젠슨의 미트 위치를 조정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류현진은 젠슨에게 미트를 더 깊게 안쪽으로 넣게 하는데요. 제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미트를 더 깊숙이 집어넣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은 맥커친을 상대한 타석에서 젠슨이 미트를 대고 있는 코스로 완벽한 몸쪽 커터를 붙이게 됩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러셀 마틴과 호흡을 맞춘 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52, 다른 포수들과 함께한 나머지 9경기에서 평균자책점 4.33을 기록하는데요. 류현진은 마틴에 대해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포수가 있는데 러셀 마틴이 바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류현진에 대해 류현진은 나를 더 좋은 포수로 만들어준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코로나19로 인한 개막 연기로 인해 거처가 마땅치 않아진 류현진 부부에게 비어있는 자신의 플로리다 집을 빌려줍니다. 저는 지난 겨울부터 토론토가 류현진을 위해 마틴과 계약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마틴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류현진은 이제 젠슨을 자신의 포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어쩌면 올해 정규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등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을 수도 있지만 에이스가 정규 시즌 마무리를 잘해야 최소한 우리 에이스가 나서는 1차전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다음 양키스전을 잘해서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끝내고 포스트 시즌 준비를 잘 마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날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김광현 선수 역시 미러키전을 통해 1점대 평균자책점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